청룡은 흑룡이 살던 궁전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곳에다가 큰 못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백두산의 천지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좀 많이 변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흑룡이 끝까지 흑룡은 아니더라고요. 조나단의 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옥희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작년 연말부터 청룡에 관련된 덕담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청룡의 기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은 고구려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동쪽 벽에 그려진 것이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은 현무와 주작 그리고 백호와 함께 사신으로 불리고 있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전부터 상상되어 온 동물이라고 해요. 신화나 전설의 중요한 제재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용의 모습이에요. 용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얼굴은 낙타의 모습이에요. 낙타와 닮았고 눈은 토끼와 닮았습니다. 귀는 소와 닮았다고 해요. 사슴의 뿔을 가지고 있고요. 몸통은 뱀의 형상입니다. 발은 호랑이 주먹 모양이고요. 심지어 발톱은 매와 같다고 합니다. 온 몸에 잉어의 비늘로 덮여 있는데 개수가 81개라고 해요. 사람이 이 비늘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용은 물에서 났으며 그 색깔은 오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요.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고 해요.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에까지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자고 하면 깊은 샘 속으로도 잠길 수 있는 변화무일하고 상하무시한 그런 신의 존재라고 합니다. 모르면 몰랐을 일인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청룡이 등장하는 책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3년도에 출판한 책인데요. 해태 불가사리와 함께 상상의 동물을 시리즈로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린 이가 이강이고요. 글 쓴 이가 정하섭입니다. 보통의 책들은 글쓴이를 먼저 앞세우고 그린이를 나중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좀 특이하게 그린이가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강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술학과 중국화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용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도 보입니다. 청룡과 흑룡의 모습입니다. 표지에서 어느 정도 대강의 그 글의 구조가 좀 보여지는데요. 청룡은 선의 상징이고 흑룡은 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대결 구조를 띠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첫 장면이에요. 흑룡이 등장합니다. 흑룡의 모습이 어떠세요? 정말 그림책에서 튀어나올 듯이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듣거라!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도 나쁜 짓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흑룡은 땅에서조차도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젊은 남녀를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요구를 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는 차마 바칠 수가 없어서 하늘에 대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옵니다. 이놈 흑룡아 하고 내려와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떨어진 놈이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청룡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과 흑룡은 그 이후에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청룡이 이겼겠죠. 청룡은 흑룡이 살던 궁전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곳에다가 큰 못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백두산의 천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느 날 불쑥 흑룡이 나타났듯이 제 인생에도 그런 흑룡과 같은 시절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생 동안에 딱 2번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었을 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만 40세 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저 건강해 보이죠?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상 밖의 일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무사히 마쳤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냥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없다고도 하셨죠. 그 당시에도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좀 성대에 무리가 돼서 목소리가 아주 나오지 않을까 봐 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나니까 다행히 목 쪽에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목소리가 예전에 비하면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목소리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꺾이고 목이 바로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한 박자 쉬게 돼요. 한 박자 쉬게 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벌게 되더라고요. 훨씬 성격이 예전에 비해서 좀 신중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관심 갖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네가 좋다면야, 네가 좋아한다면야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제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을 맞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흑룡이 끝까지 흑룡은 아니더라고요. 그 흑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청룡으로 변해서 제 삶을 더 기운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청룡이 나오는 그림책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통해 제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가 되어 또 한 권의 책을 찾아봤어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1970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그때는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발표 원고가 발견이 되면서 45년 만에 개정 증복판, 완결편이 나왔습니다. 갈매기의 꿈 하면 읽으신 분은 당연하겠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이 문장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장면입니다. 아침, 새로운 태양이 잔물결 이는 잔잔한 바다에서 금빛으로 빛났다. 해안으로부터 2km 못 미치는 낚싯배가 바다에 밑밥을 뿌리자 하늘에서 아침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1000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으려고 서로 밀고 다투었다. 분주한 아침의 시작이었다. 모든 갈매기들이,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이러한 분주한 아침을 맞을 때 단 한 마리 예외인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나단 리빙스턴이죠. 이런 조나단이 부모님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러니 존? 왜 그래?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그리 어려운 게냐 존? 존이 말하죠. 비쩍 말라도 상관없어요. 엄마, 저는 공중에서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알고 싶어요. 보통의 갈매기들에게 나는 것은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나단은 나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갈매기죠. 그러다 보니 조나단은 저공 비행이라든지 속도 비행이라든지 아니면 고개 비행까지도 연습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조나단에게 돌아온 건 무리해서 결국 추방당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조나단은 인생의 조력자인 설리반 선생님과 그곳 갈매기들의 족장인 챙을 만납니다.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었고 배움의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챙은 조나단에게 배움을 멈추지 말고 사랑을 연마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대로 조나단은 다시 자신을 추방했던 부족에게 돌아와요. 부족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바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플래처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존이 플래처에게 하는 말이에요. 각자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노력해서 완벽에 도달하는 길이다. 플래처, 몸은 다름 아닌 생각 그 자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건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갈매기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의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에요. 학기 초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소개서를 좀 써오라고 과제로 내주셨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당연히 취미란도 있고 특기란도 있죠. 아들이 한참 이걸 들고 고민을 하더니 취미는 그럭저럭 쓰겠는데 특기란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특기.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술은 무엇일까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기능은? 기능은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주는 기술상의 재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넌 무엇을 특기로 하고 싶어? 지금부터 뭘 배우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기란에 기타라고 적었어요. 왜? 당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언젠가 네가 이걸 정말 특기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저희 아이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틈틈이 연습을 했습니다. 3년 뒤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밴드를 결성했어요. 밴드를 결성하고 친구들과 함께 입대 전에 추억을 만들겠다고 소극장을 빌리더니
이렇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특기가 맞았던 거죠. 보통은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나 기타 잘 치고 싶어.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해야지. 대학 가서 하지 뭐. 나중에 해야겠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때 내 특기는 기타 연주야 라고 완성형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습을 했더니 정말 특기가 기타가 되더라고요. 조나단의 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닐까 싶네요. 꿈을 찾아 나아가는 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완성형으로 적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한계가 있을 뿐. 그러므로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조나단처럼 꿈을 이루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